오늘 우리가 이라크를 2대0 원정에서 아주 귀중한 승리를 얻었고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라크와의 경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라크가 3등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라크에게 우리가 졌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정을 못 짓고 요르단 이라크 한국이 마지막 라운드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라크를 이기게 되면서 이라크가 이제는 마지막 라운드에 이겨도 우리의 승점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르단의 승점도 이라크가 마지막에 3점을 추가해도 따라잡지 못하죠. 마지막 라운드에 요르단과 이라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과 요르단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일단 오늘 경기를 보면 물론 이제 이라크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변수가 좀 크긴 했어요. 전반전에는 약간의 이제 총평을 하자면 홍명보 감독이 전반전에 이런 초반에 가지고 나왔던 플랜, 그리고 이라크가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의 공격에 대한 답답함, 전반전에는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때 한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가 퇴장을 당한 상태였으니까 공격적인 교체, 거기서 성공을 거둔 거, 이것은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전반전에 좀 안 좋았던 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라크 원정이니까 이라크에게 좀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 라인도 초반에는 조금 낮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라크가 오히려 볼을 많이 점유했죠. 이라크가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왼쪽에 있는 자심,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풀백인 도스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하마디, 바예시, 자심, 도스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형 3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하마디가 왔다 갔다 하면서 5명까지 됩니다. 근데 요 전술에 초반에 우리가 약간 대응을 못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서 이제 이라크가 볼을 많이 점유하니까 앞쪽에서 좀 압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심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끊어냈을 때 자심과 바예시가 박용우와 황인범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요 미드필더 라인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이렇게 포백을 사용하고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씩 붙으면서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을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 아무래도 이라크 원정이다 보니까 오세훈 선수의 키, 제공권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후방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레이, 거쳐가는 그런 빌드업보다는 한 번에 뻥 때려줬습니다. 오세훈 선수에게.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떨어뜨려주는 세컨 볼, 그러면 이제 달려드는 우리의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볼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이런 전술적인 방향이었어요. 제공권을 활용한. 근데 롱패스가 안 좋은 전술은 아니거든요. 저런 롱패스에 의해서 떨어뜨려주는 볼,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에 대한 준비가 오늘 생각보다 잘 안 됐다, 이런 식이었어요. 수비가 라인이 3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라크 선수들이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쳐가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나가고 있고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나가고 있죠. 그 순간 앞쪽에 있는 오세훈에게 한 번에 롱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오세훈 선수가 싸워주는데 싸우는 동안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미드필더 3명 박용우, 이재성, 황인범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럼 떨어뜨려주는 볼을 여기서 달려들면서 황인범도 달려오고 사실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도 달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컨볼을 여기서 떨어뜨려주면 받아서 바로 패스. 그러면 이 패스 한 번에 공격 라인까지 볼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롱킥을 했을 때 전반전에 수비 라인에서 이 장면도 미드필드 라인이 모두 붙잡혀 있으니까 박용우, 이재성, 황인범 한 번에 롱킥 때려놓으면 앞쪽에서 오세훈. 근데 여기서 이제 경합에서 질 때도 있었고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읽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롱킥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이제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는데 미드필드 라인이 모두 붙잡혀 있으니까 롱킥, 그리고 앞쪽에서 오세훈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이 떨어뜨려 줄 때 세컨볼에 대한 이런 그 움직임, 기동력, 간격 유지가 약간 좀 불안정해서 이라크에게 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수비 라인에서 롱킥을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세컨볼을 가져와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런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전반전 초반에는 밀리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저런 롱킥,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그 플랜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밀리다가 경기가 변화하는 게 여기였죠. 알 하마디, 그 입스위치 타운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델랍의 백업,
지난 시즌에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챔피언십에 임대를 갔었던 선수인데 여기서 경합을 하다가 우리 조유민 선수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발로 가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알 하마디의 퇴장이 나왔죠. 사실 저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경기 플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라크가 조금 더 볼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공격을 하는 빈도가 더 많고 우리는 조금 더 뒤에서 롱킥 위주로 뻥뻥 차는 그런 이제 플랜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라크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압박도 심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저 퇴장이 나오면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공격. 아무래도 이라크가 이제 퇴장 나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수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플랜은 그때부터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늘상 말하는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랜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을 보여줘야 되는 그 시점이 퇴장 이후부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안 좋은 점들이 있었죠. 어떤 거였냐? 이라크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이렇게 수비를 합니다. 4-4-1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해요. 그래서 중앙 지역을 그냥 틀어막고요. 약간 측면을 내주면서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이강인과 황희찬이 좌우 측면을 움직이고 황인범도 올라가고요. 이재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이재성, 황인범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권경원, 조유민, 이태석, 서령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태석이 약간 3백처럼 움직이고요. 권경원, 조유민.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서령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황인범 선수가 약간 좀 중앙으로 나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서령우는 올라가고 이태석은 이제 3백을 왼쪽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플랜을 홍명보 감독이 지공을 할 때는 이렇게 플랜을 짜요. 근데 여기서 저 밀집 수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완전히 중앙에만 밀집하니까 측면을 좀 이제 버려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못 주면 자칫 잘못하면 측면에서만 패스가 돌아가는 U자 빌드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전에는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는 약간 롱볼 플랜으로 준비를 했는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한 명이 빠져 있으니까 완전 수비만 할 때 우리가 저기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라크가 수비만 해야 되니까 가운데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좌우 측면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제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을 우리가 그 거쳐가기 위해서 측면을 흔들어 놓고 가운데 공간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를 안 거쳐가면 측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U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가운데를 못 거쳐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좌우 측면을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그리고 받아서 다시 반대편 측면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라크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우리가 측면에서 넓게 패스를 주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로스가 올라오면 이라크가 편안하게 좀 걷어내는 이런 패턴이 전반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전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플랜 자체가 좀 좋지도 않았고 처음에 이제 준비했었던 롱볼 전략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우리가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 했었던 공격적인 이런 밀집 수비를 깨는 법 이런 것들이 별로였어요 사실. 그런데 전반전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잘했던 포인트 공격을 위해서 과감하게 박용우 선수를 뺐죠. 박용우 선수를 빼고 김진규 선수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1대 11이었으면 황인범, 김진규를 넣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비 보호 이런 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진규를 투입한 다음에 황인범을 왼쪽, 김진규를 오른쪽에 둡니다. 요 변화도 괜찮았어요. 황인범, 김진규를 이렇게 두면서 김진규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을 쓸 때 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거거든요. 여기서 좋았던 건 김진규가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서 김진규, 서령우, 이강인 요 오른쪽 라인에서의 그런 콤비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김진규 선수가 저렇게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되게 잘해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진규를 올려서 쓰는 요런 이제 플랜인 건데 여기서 이제 김진규를 투입을 일단 잘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에 왼쪽에 황희찬을 빼고 황희찬 대신에 문선민 선수를 넣었죠. 요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선수 대신에 오영규 선수 들어갔지만 요 문선민 선수 투입한 게 또 좋아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 황희찬 선수는 어쨌든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근데 문선민 선수는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는 가운데로 황희찬 선수가 좀 들어오니까 수비가 비교적 가운데 밀집을 할 때가 많죠. 근데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니까 문선민 선수가 넓게 움직이고 여기서 또 빠르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선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고 물론 마무리나 이런 세밀함은 약간 부족하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체 투입이 됐을 때 팀의 에너지와 팀의 뭔가 템포를 올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이 역할을 사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아마 이 문선민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로 홍명보 감독이 많이 믿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홈에서 펼쳐졌던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도 문선민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2대1 앞서가는 골을 넣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민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이강인이 끌어낼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김진규가 침투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민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 김진규는 공간을 생겼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할, 요 두 명의 선수의 투입이 후반전에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조 교체는 적절하게 수행을 잘했다. 이게 이제 이라크가 가운데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측면으로 우리가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령우 쪽으로.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아요. 서령우가 볼을 받은 다음에 이강인 선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령우가 볼을 잡으니까 서령우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강인에게. 그 다음에 서령우가 이강인한테 주고 이강인이 볼을 받을 때 다시 수비가 좀 가운데로 쏠리니까 그 순간 서령우의 침투, 이강인의 패스,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여기서 이제 수비를 측면으로 이제 끌어내는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선수들이 끌려 나가면서 서령우에게 끌려 나가니까 다시 한번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기죠. 서령우에게 수비가 끌려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뒤에 있었던 김진규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에게 당연히 수비가 또 한 명 끌려 나와요. 그러면 서령우가 한 명, 이강인이 한 명, 두 명을 끌어냈으니까 요 뒷공간으로 김진규가 또 침투를 하는 거죠. 요 플레이를 김진규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어느샌가 김진규가 뒤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 이 공간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이제 뭐 이런 공간 패스를 잘하니까 바로 찔러주면서 김진규 선수에게 딱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결정적인 공간에서 볼을 잡는 이런 장면이죠. 김진규 선수가 들어갔을 때 특히나 오른쪽에서 서령우가 끌어내고 이강인이 끌어내고 그럼 뒤에 있었던 김진규가 올라오고 이제 요 역할로 김진규 선수를 넣었고요. 그 역할을 김진규 선수가 충분히 수행을 잘했다. 그래서 저 김진규 선수의 일단은 교체 투입 요게 이제 이라크를 이제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문선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 이게 득점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전술이 후반전에는 진짜 과감했어요. 권경원, 조유민 센터백 2명만 놔두고요. 왼쪽에 문선민, 오른쪽에 서령우입니다. 좌우 측면. 그리고 가운데에 이태석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성, 황인범, 김진규, 이강인, 오현규 가운데에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에 밀집을 시켜놓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선민 선수한테 줬을 때 황희찬 선수와 약간 다른 플레이, 문선민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 측면이 넓게 열려 있을 때 여기서 볼을 잡으면 문선민은 쭉 치고 나가죠. 빠르게. 그래서 여기서도 문선민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선민 선수가 돌파를 해요. 워낙에 빠르니까 돌파를 하면서 측면을 흔들어 놓고 한쪽으로 이제 수비가 쏠리게 되죠. 문선민이 측면에서 계속 돌파를 하니까 쏠릴 때 여기서 문선민 선수가 한 번에 길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넘어오니까 반대편에서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수비가 문선민한테 쏠렸다가 반대편으로 또 볼이 넘어오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니까 뒤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강인에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 아까 또 설명드렸던 김진규 선수가 어느새 또 슬금슬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자마자 김진규 선수가 여기서 아주 결정력을 잘 발휘하는 슈팅을 기록하면서 선제골. 요게 매우 중요했다. 전반전은 좀 답답했지만 후반전에 문선민과 김진규를 넣어서 이제 상대의 측면을 더 빨리 활용을 하고 측면을 흔들면서 공간이 생기면 그 안쪽에서 김진규가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홍명보 감독의 이런 교체 전술이 오늘은 통하는 경기였다. 다만 이제 이것을 전반전에는 왜 못 쓰냐? 당연히 황인범과 김진규 라인이면 수비 라인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크가 분명히 한 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김진규와 황인범이 있습니다. 근데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좀 멀어져 있죠.
그래서 이라크가 볼을 잡자마자 가운데를 거쳐갑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볼을 잡아서 전진을 해서 그냥 돌파가 돼요. 끊어주는 선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물론 이게 슈팅이 안 좋았지만 11대 11 혹은 이제 우리가 공격에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김진규와 황인범 선수의 요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은 쓰기가 조금은 뭐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두 명의 이제 그 미드필더 라인을 쓰는 게 후반전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점에 있어서는 홍명보 감독이 공격에 올인할 때 새로운 뭔가 전술, 새로운 미드필더 조합, 요 조합을 찾았다는 건 긍정적이다. 월드컵에 가서는 뭐 이런 사실은 공격적인 라인을 만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골이 필요할 땐 이런 걸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라인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골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라크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지면은 당연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본선에 진출을 실패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이게 뭐 이제 기술의 차이, 황인범의 차이죠. 여기서 이제 이라크가 달려듭니다. 달려들 때 황인범한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이 아시아 무대에서 뛸 때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냐면 황인범이 볼을 잡는데 두 명의 미드필더가 달려듭니다. 근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볼을 터치를 안 하고 살짝 흘리면서 나가요. 상대가 달려드니까 오히려 달려들면서 만약에 볼을 앞으로 터치했다. 그러면 상대가 달려드는 이 힘이 있으니까 압박을 바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볼을 약간 흘려버리니까 상대가 달려오다가 역동작에 걸립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두 명을 바보로 만들죠. 그리고 이라크가 라인을 올리니까 올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전진우와 오현규, 후반전에 이제 아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이 이 전진우와 오현규 선수를 넣은 것도 좋았던 건 어쨌든 후반전에 이라크가 올라오니까 특히나 전진우 선수를 넣어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돌아서자마자 스루 패스, 그냥 뭐 이라크의 뒷공간이 열렸고 그 다음에 전진우의 뒷공간 침투, 오현규에게 패스,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 침착하게 달려들면서 마무리. 어쨌든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한 골을 넣고 전진우 같은 좀 빠른 자원을 투입해서 뒷공간을 노렸던 거, 요런 이제 선택도 어쨌든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예선에서 힘겹긴 했지만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 중동에 가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승리를 거둔 건 분명한 성과니까 당연히 뭐 우리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쳐줄 만한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